2023년 기준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를 예측하는 기대 수명이 83.5세로 예측되었는데요. 이제는 노후 준비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러분은 10년 뒤, 20년 뒤에 쓰실 생활비, 병원비, 간병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안녕하세요. 생활 속 유용한 정보 희망지기입니다. 2025년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지난 연말 기준 만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960년대 인구 그래프인데요. 베이비붐 세대이기도 했던 1955년부터 1963년생은 출생 인구가 가장 많았고 위로 갈수록 인구가 적어지는 피라미드 모양을 하고 있고 수명도 80세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을 보면 60대부터 90대까지의 고령층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45년 후인 2070년이 되면 인구의 절반은 65세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국민 절반이 65세 이상인 나라. 이렇게 고령화가 심해지고 평균 수명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실제 퇴직한 나이는 평균 50.5세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에 종사하시면 괜찮겠지만 일을 하고 싶어도 정년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면 은퇴 후 30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노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걱정이 되실 텐데요.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을 꼽으라면 저는 무엇보다 건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시겠지만 현재 어르신들의 현실을 보면 평균 수명이 82세더라도 실제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 수명은 평균 73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즉 73세까지는 크게 아픈 곳이 없이 살다가도 73세부터 돌아가실 때까지는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 대부분 병원에 가시거나 누군가의 케어를 받으며 지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디에 지출을 많이 하게 될까요?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의료비와 간병비에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데 젊은 시절에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하신 어르신들이야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은 의료비와 간병비로 인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월 평균 간병비는 370만 원 수준으로 65세 이상 가구의 소득을 넘어서는 금액인데요. 뉴스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간병살인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 가족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말기암 환자인 배우자를 10년간 돌보다 경제적, 정신적으로 지쳐 배우자를 살해한 70대 A씨, 치매에 걸린 배우자를 홀로 간병하다가 살해한 80대 B씨를 누가 욕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래 살더라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건강 수명을 높이는 것, 노후의 병원비와 간병비를 준비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끊을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음주와 흡연은 암,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의 각종 성인병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술, 담배를 줄이시면 건강에 좋은 것은 두말할 것 없고 줄인 비용으로 노후를 위해 적금을 든다면 분명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금연하면 일주일만 지나도 수명이 하루 늘어난다. 하루 한 잔, 약주 아닌 독주. 수명이 2달 반 단축된다는 말 꼭 기억하시고 올해는 금연과 금주로 돈도 아끼시고 건강도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전문가들이 권하는 것은 규칙적인 운동인데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기도 하는 주당 150분 운동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자전거 타기, 빠르게 걷기,
등산 등 약간 숨이 차는 중강도 신체 활동을 주당 150분 이상 하시면 사망 위험을 평균 22%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꼭 이런 운동이 아니더라도 본인에 맞는 운동 한두 가지를 규칙적으로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중과 근육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노년기에는 근력 운동에 좀 더 힘쓰셔야 하는데요. 꼭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근력 운동 정말 많습니다. 의자 잡고 스쿼트 하기, 한 발로 서기, 의자에 앉아 두 발 모아 올리기 등 일상 속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은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많이 있으니까 나에게 맞는 운동 찾으셔서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함께 갖춰야 할 것은 바로 노후 의료비와 간병비인데요. 은퇴 이후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의 시기를 확인해 생활비를 확보하시고 경제활동을 계속하실 수 있다면 아르바이트나 노인 일자리 등으로 자산을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유가 되신다면 치매보험이나 간병보험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현금성 자산은 없지만 부동산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경우 살고 있는 집을 나중에 자녀에게 물려주는 분들 많으신데요. 가진 것이 집 한 채인 분들은 집의 사이즈를 줄이시거나 주택연금을 활용하셔서 현금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 어르신 중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제도인데요. 2024년 3월 기준으로 집값이 3억 원일 때 55세에 가입하시면 매월 43만 6,850원을, 70세에 가입하시면 매월 88만 6,880원의 연금을 돌아가실 때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갈수록 자신이나 배우자를 위해 쓰고 가겠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는 절반 이상이 부모 부양을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2024년에는 5명 중 1명만 자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를 봤을 때도 돌아가실 때 자녀에게 상속하려고 재산을 쥐고 있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 나와 배우자를 위해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도 자식도 각각 독립적인 상태에서 더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과연 65세를 노인이라고 칭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요. 100세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는 이 상황에서 은퇴 후 30년을 일하지 않고 연금으로 사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오래 살게 된 만큼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을 올리고 연금 수급과 관련해서도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과 관련해 우리 시니어님들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요. 마지막 20년 더 잘 살려면 운동, 특히 근력 운동을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셔서 우리 구독자님들의 노후는 좀 더 편안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